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7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 특위,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총선을 준비해, 총선이 이제 1년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총선을 하려는 몸부림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옳았느니 누가 배신을 했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고 왜 저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박근혜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이야기는 박근혜 문제를 덮자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해 놓으니까, 역사적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2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사태 때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뭘 일을 하려니까 일이 두서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정리를 하려면은 이 문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백서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러죠. 백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하는 백서를 내는 이유는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 어떤 기관도 백서를 냅니다. 더구나 한때 집권 여당이 탄핵 사태에 대한 백서 하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두서없이 뜬금없는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구호 몇 마디 외치듯이 하고 들어가고 해놓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새누리당의 문제로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역사에 넘어가야 되느냐, 또 넘어갈 수 없느냐.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9년을 자유한국당이 지켜내지 못하면은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박근혜, 이명박 9년을 당당하게 변호해야 한다. 또 당당하게 정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한 것, 못한 것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백서를 내고 정리된 대국민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그게 사과문 형식일 수도 있고 다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문서의 정리는 등소평식으로 해야 한다. 1970대 말에서 80대 초에 등소평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정리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모택동 시대를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서를 중국 공산당이 채용함으로써 역사 문제를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박근혜를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지지했느냐 이런 걸 차원에서 누구를 물러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에게 약속할 건 약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상익 변호사가 조갑제닷컴에 보내온 글을 읽다가 문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 8일 작년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신문 기록을 읽어봤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검사가 관저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인테리어
박근혜 대통령 혼자 기거하는데 벽면에 무슨 거울이 있다 등등 이런 소문이 난 것을 아마 확인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다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던 침대의 위치를 바꾸었는데 그에 따라 가구를 조금 옮겨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짝이 잘 맞지 않아 초칠 같은 간단한 작업을 했습니다. 깜빡거리는 전등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이 정도를 했답니다. 이 초치를 했다는 말이 좀 낯선 말인데요. 교실 바닥이 부드러워지라고 초치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짝이 잘 맞지 않을 때 아주 무슨 걸 발라가지고 잘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도록 하는 걸 초치라고 그러죠. 초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수세식 변기에 물통에 벽돌을 넣었다든지, 이승만 대통령 부인은 알전구에 양말을 끼워가지고 양말에 구멍 난 부분을 키웠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근검한 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인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지금 인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삭익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지금 소개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또 묻습니다. 대통령의 옷값을 모두 최순실이 냈습니까? 아닙니다. 옷값은 현금으로 제가 직접 주었습니다. 의상은 해외 순방시에 참석하는 만찬이나 포럼 등 공식 행사에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옷의 제작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검사가 묻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선 진료를 받았다면서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6년 테러를 당해서 다친 얼굴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도 그때 치료를 하던 의사들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치료비 역시 제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 왜 월급으로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월급 이외의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이분이 결벽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또 묻습니다. 정유라를 압니까?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정유라 이름도 정유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순실이 정유라를 부탁했습니까? 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최순실과 정유연과 저와의 관계를 소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감히 부탁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들어주지 않는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이권에 개입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권에 개입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히 신병과 관련된 올림머리를 한다고 세월호에 대처를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게 사이고 사여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먹칠하게 된 것은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는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을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특종으로 보도됐는데 거의 특종 오보였습니다. 마사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재활 스포츠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 올림머리, 비선 진료, 무슨 약, 구설했다더라 등등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분이 올라와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 석방해서 공정 재판 받도록 해야 된다. 구속 재판은 안 된다. 석방하라. 그 다음에 공정 재판하라. 또 하나는 그동안에 언론이 만들어낸 명예 실추, 인신공격성 명예는 회복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구다는 대통령으로 찍혀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검 절약을 잘 알기 때문에 박근혜 씨의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난주에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안보를 걱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등장해서 연설을 한 분이 이상훈 제양군인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육사 11기 출신입니다. 육사 11기 하면은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훈 장관은 이 하나회 소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하고 다른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고 국방장관을 지내고 좌파 정권 시절에 제양군인 회장을 하면서 애국 활동을 지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구구절절 80 후반에 이야기하는 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이상훈 장관이 옛날 청년 장교 시절에 이 박정희 국회의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5.16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경호요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계급이 대위였을 겁니다. 대위로서 이분이 들려준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광주에 시차를 갔답니다. 그때는 광주에 호텔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에서 자는데 박정희 의장 경호원이니까 그 복도에서 집중하면서 왔다 갔다 밤을 지키고 있는데 어디 세면장, 화장실을 겸한 세면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랍니다. 거기 갔더니 박정희 의장이 양말을 빨고 있더랍니다. 양말을 빨아가지고 그 줄에 늘다가 이 경호원한테 들켜서 놓으니까 아주 개면적인 표정을 짓더라고 합니다. 양말을 한 짝밖에 가져오지 않으니까 두 짝 같으면 빨 필요가 없는데 하나니까 자기가 직접 빨아가지고 늘고 있더랍니다. 그게 박정희라는 사람의 철권 통치자로 알려진 박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그 따님인 박근혜 씨가 문짝이 잘 이렇게 여다치도록 초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슨 호화판 생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하고 징역 30년이라 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박정희 딸을 한국인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울분을 느끼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